홈페이지가 완성이 됐어요. 업무 자동화 전문가 윤자동입니다. 17년 경력의 업무 자동화 전문가로서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강의 둘러보기, 프로그램 보기가 있는데 강의 둘러보기 눌러볼까요? 오, 프로그램 보기. 오, 자 잠깐만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생겼나 보네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있다가 제 사진을 얘한테 넣고 이걸 바꿔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와, 폰트도 되게 깔끔하고 이런 이모지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줬어요. 윤자동. 이제 실제로 레플릿으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웹사이트를 만들 때에는 여기에 제가 캡처를 또 다 해놨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보시고 나중에 또 자료를 받아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레플릿으로 돌아와서 따라 해볼게요. 여기에서 요 왼쪽 메뉴를 열어서 Create App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요 왼쪽에 탭이 3개가 있는데요. 왼쪽은 바로 이렇게 챗GPT한테 이야기하듯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고, Choose a template 이러면은 템플릿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 템플릿은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파이썬, 뭐 노드.js, 뭐 HTML, C 언어, 자바. 내가 원하는 언어가 있으면 여기서 고르면 되는데 사실은 내가 코딩할 줄 모르는 비개발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언어를 선택할 줄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GitHub도 당연히 GitHub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AI한테 채팅으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원하는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뭐 나의 어떤 회사 소개 홈페이지 같은 개념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17년차 뭐 업무 자동화 전문가 윤자동이야. 나에 대한 소개 내용, 그리고 판매 중인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그리고 온 오프라인 강의 내용 등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디자인은 뭔가 다크 모드로 해서 최신 뭐 트렌디한 디자인, 그리고 예쁜 디자인으로 너가 알아서 잘 예쁘게 만들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앱 타입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 오토로 기본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파일도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마음에 드는 사이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홈페이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뭐 강의 들어가면은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캡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그 캡처한 거를 얘한테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예시 사이트를 capture해서 첨부했으니까 잘 참고해서 만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요 오른쪽 밑에 있는 요 improve prompt라고 하는 연필 모양을 클릭하면은 이 프롬프트가 영어로 개선이 되면서 좀 더 풍부해지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때 이름도 윤자동이 아니라 막 영어로 윤자동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가지고 그건 하지 않고 그냥 스타트 빌딩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제가 다 써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레플릿이 짠 옮겨지면서 이렇게 막 뭔가 아래쪽에 볼까요? 스스로 이것저것 생각을 해요. 이게 만들어지는데 시간은 좀 걸려요. 다 해서 뭐 짧으면은 뭐 한 4, 5분 정도 걸릴까요? 길면은 뭐 한 10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은 레플릿이 홈페이지를 바로 만들어주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단점이라면은 항상 이 질문은 영어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4가지 옵션을 더 줘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필요해? 뭐 이런 기능도 필요해? 이런 기능도 필요해? 이런 기능도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 4가지 기능을 그럼 다 클릭하면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요청하는 기능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코드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오류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을
추가로 요청하는 거는 일단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따로 요청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뭔가를 더 추가해 줄까라고 물어보지만 그냥 무조건 체크하지 않고 바로 스타트를 저는 누르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가 바로 코딩을 시작하고요. 이 오른쪽에는 프리뷰라고 해서 미리 보기 화면이에요. 그래서 코딩이 어느 정도 진척이 지금 보이시죠? 코딩이 지금 막 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어느 정도 코딩이 되면은 실제로 웹사이트 화면이 바로 나타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화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오른쪽에 메뉴가 지금 만들어졌고요. 메뉴 버튼이 뭔가가 하나씩 지금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막 만들어지고 있죠? 와, 이쁘다. 강의 둘러보기, 자동화 프로그램 보기, 노트북도 이렇게 딱 그림이 나오고 밑에 부분은 아직 뭔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비용이 나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달에 그 요금을 뭐 $20나 $25 이렇게 결제를 하면 $25의 크레딧이 나오는데 그 크레딧이 여기 왼쪽에 보이면은 이렇게 이니셜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체크 포인트, 뭔가 저장 그 포인트가 생기는데 이 포인트가 생길 때마다 $0.25 25센트씩 차감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생성될 때는 항상 프리, 무료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성은 무료이고 그 다음으로 이 체크 포인트가 생성될 때마다 25센트씩 0.25달러, 약 한화로 약 400원 정도 차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이것저것 좀 열심히 뭔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이것저것 만들고 있죠? 파일을 보면은 뭐 지금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코드를 커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코딩을 알아서 파일도 생성하고 또 두 번째 파일을 이렇게 생성을 하죠. 네, 알아서 합니다. 저는 처음에 요 프롬프트 한번 이야기를 한 것 말고는 없어요. 뭐 알아서 코드 파일들을 막 생성해내고 있고요. 참고로 이 파일을 이렇게 AI가 만들어주면 나는 코드를 전혀 볼 수도 없고 수정할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 왼쪽에 요게 파일스라고 해서 지금 AI가 만든 파일이 수십 개입니다. 그 모든 파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 열어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직접 내가 타이핑해서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내가 할 줄 알면은 여기서 그냥 수정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수정이 PC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모바일 사이트가 아니라 앱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용하기가 편리해요. UI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협업도 가능해요. 여기 위에 인바이트라고 해서 저랑 같이 협업할 멀티플레이어를 여기에서 초대를 해서 같이 협업해서 너는 이 파일 수정해, 나는 저 파일 수정할게, 뭐 이런 식으로 협업해가지고 같이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비개발자들이 그냥 가지고 노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실제로도 협업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되게 파워풀한 그런 툴이기도 합니다. 작업 후에 저 파일들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파일스에 들어가면은 업로드 파일도 되고요. 다운로드 에즈 집 해가지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이 파일들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커서는 나름 티키타카 느낌인데 이 레플릿은 조금 심심하네요. 맞아요. 제일 심심한 게 첫 시작이에요. 처음에 한마디를 하면은 얘가 이걸 만드는데 한 10분 가까이 걸려요. 빠르면은 한 5분, 6분, 뭐 길게 걸리면 한 15분씩도 걸려서 처음에 이거 할 때는 그냥 이야기 해놓고 뭐 화장실 갔다 오거나 밥 먹고 오거나 뭐 그럴 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지금 또 초반이라서 이런 플랫폼들이 나온 지가 지금 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또 빨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AI 성능들도 향상이 되니까 점점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나중에는 프롬프트 한번 딱 치면은 한 30초 만에 쫙 30초도 안 돼서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 지금 프리뷰 will be available soon이라고 해서 곧 될 거라고 하네요. 기다려보죠. 지금 뭐 보니까 왼쪽에서 혼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뭔가 뭐 상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서버와 프론트엔드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뭐 문제가 좀 있나 봐요. 오른쪽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나오죠. 근데 이 레플릿이 더 신기한 게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저도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가 잘 작동할 때까지 알아서 계속 뭔가 여러 가지 작업을 스스로 합니다. 서버는 실행 중이지만 웹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네요. 뭐 알아서 하라고 하죠. 커서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게 나타났다. 혼자서 아주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문제가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것 같습니다. 로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아서 다 해요. 서버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웹사이트를 캡처도 스스로 합니다. 근데 방금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여기가 만들어지면 제가 체크포인트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때 체크포인트는 프리, 비용이 안 나가는 프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얘가 이 정도면 한번 저장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또 한번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체크포인트는 바로 여기를 갖다 대면은 디스 체크포인트 코스트 25센트라고 해서 바로 25센트 0.25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방금 한 400원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용은 꽤나 나가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를 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다 됐네요.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를 전체 화면으로 놓고 볼게요. 이 프리뷰에서 우와 디자인 되게 이쁘지 않나요? 대박이다. 자, 뉴 탭을 오른쪽 상단에 뉴 탭이 있는데요. 뉴 탭을 한번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고요. 훨씬 더 그러면 깔끔하게 볼 수 있겠죠? 홈페이지가 완성이 됐어요. 업무 자동화 전문가 윤자동입니다. 17년 경력의 업무 자동화 전문가로서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강의 둘러보기, 프로그램 보기가 있는데 강의 둘러보기 눌러볼까요? 프로그램 보기. 자, 잠깐만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렇게 생겼나 보네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있다가 제 사진을 얘한테 넣고 이걸 바꿔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와, 폰트도 되게 깔끔하고 이런 이모지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줬어요. 더 알아보기 누르면은 맨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업무 자동화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교육 이런 것들이 있고 자동화 경력, 컨설팅 기업, 수강생, 평균 업무 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자, 인기 강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와,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움직이고 배지도 나오고 베스트셀러라고 나오고 자동화 기초반 4주 과정 그리고 뭐 별점도 있고 카카오톡보 만들기 과정. 제가 이런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아마 제가 아까 홈페이지를 여기에서 캡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4주 과정, 뭐 카카오톡 강의, 코칭권 이 캡처를 인식해서 이 레플릿이 알아서 이 제목까지 다 만들어준 것 같아요. 금액도 이렇게 다 만들어줬죠. 그리고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은 아직 그 상세 화면으로는 넘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강의 보기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 보면은 여기에 뭐 엑셀 자동화 마스터, 웹 크롤러 프로, 자동화 스위트 막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졌죠. 고객의 후기 이런 식으로. 너무 디자인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가 한 거라고는 한 게 없어요. 제가 한 거라고는 자 이게 끝입니다. 제가 한 거는 이렇게 캡처 한 장과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살짝 이야기했을 뿐인데 바로 이런 퀄리티의 랜딩 페이지가 완성이 됐고 제일 밑에는 무료 상담 신청이라고 하면서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관심 분야, 문의 내용 물론 상담 신청하기 눌러도 뭐가 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남겨볼까요? 1, 2, 3, 4 짠 이메일 남기고 관심 분야 프로그램 구매 신청하기 뭐지?
상담 신청이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접수된 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자, 이거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에이전트는 뭔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질문을 할 때마다 뭔가 코딩을 해주면서 에이전트가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서 0.25달러씩 저한테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처럼 맨 첫 번째로 한 번 사용을 하는 것, 그리고 아주 큰 기능을 요청할 때 파일을 여러 개 수정해야 되는 상황일 때 사용하는 거,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봤는데 상담 신청하기는 어디로 들어오는 거지? 혹은 여기에 전화 문의, 이메일 문의, 오프라인 강의장을 레플릿이 지 마음대로 써놨단 말이죠. 근데 이 지 마음대로 써놓은 것을 내가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내가 코딩을 할 줄 알면은 여기 파일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소스 뭐 이런 데를 찾아 들어가면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푸터 이런 데 찾아볼까요? 푸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푸터에는 제 주소랑 연락처가 안 나와 있구나. 그러면은 자, 이때 알려드릴게요. 에이전트 말고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에이전트 바로 밑에 있는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어시스턴트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에이전트랑 비슷한데 두 가지 모드가 또 어시스턴트 있어요. 얘도 에이전트처럼 파일을 수정해줘, 코드를 추가해줘 다 할 수 있는데, 얘는 에이전트의 비용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5센트, 0.05달러. 그래서 따지면은 뭐 100원이 채 안 되는 한 80원, 75원 정도 되는, 아까 에이전트를 사용했을 때 한 400원 정도 되는 금액이랑 비교를 하면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한테 파일을 수정해줘, 기능을 추가해줘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해볼게요. 어시스턴트한테 제가 아까 여기 밑에 있는 상담 문의하기에 있었죠. 여기 문의하기, 전화 문의, 여기에다가 하단 문의하기의 전화 문의의 전화번호는 010-1234-1234로 수정하고, 이메일 문의는 제 이메일,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장 주소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이렇게로 수정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어드밴스드 모드라는 거는 5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엔터 치면은 얘가 알아서 코드를 수정을 해줄 거고요. 5센트가 차감이 되는 것을 잠시 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야, 벌써 수정했어? 간단한 수정이라서 금방 됐나 보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있다. 여기 바뀌었죠. 제가 말한 대로 010-1234-1234 이메일 문의, 강의장 주소 바꿔달라고 했더니 잘 바꿨고요. 그런데 여기에 체크 포인트 메이드라고 하면서 또 체크 포인트가 생성이 됐고, 오른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이 에디트 리퀘스트는 5센트를 차감했다 라면서 얘랑은 대화할 때마다 돈을 이제 빼나가는 형태예요. 사실 뭐 커서도 똑같죠. 커서도 20달러인가요? 그 돈을 내기는 하지만 한 달에 500번의 그 빠른 리퀘스트를 사용하는 거라서 한 번에 하나씩 차감이 되는 구조니까요.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는데 바꾼 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했던 기능이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체크 포인트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제가 방금 말하지 않고 눌렀는데 언두라고 해서 눌렀더니 체크 포인트가 없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원래 아까 제가 얘기했던 1234 뭐 제가 제 이메일 용인시였던 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리스토어 체크 포인트 복구를 해보면은 오른쪽에 요 값들이 바뀔 거예요. 또 눌러보면은 이렇게 다시 누르면은 다시 짠 하고 다시 바뀌는, 약간 우리 게임을 하면은 중간 저장 상태라는 거죠. 체크 포인트를 쓰는 게 아니라 차감이 되는 거죠. 금액이, 비용이 차감이 돼서, 비용이 다 차감되면은 당연히 못 쓰거나 아니면은 비용을 더 내고 쓰시면은
됩니다. 돈만 내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볼게요. 여기서 아까 무료 상담 신청을 했을 때 제가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지금 저도 모르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어시스턴트가 한 가지 더 모드가 있습니다. 뉴 챗하고 아래에서 모드가 아까 어드밴스드 모드 쓰면 5센트씩 차감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위에 베이직 모드가 있어요. 얘는 실제로 코드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액션은 일어나지 않고 이 베이직 모드는 단순히 질문 답변만 하는 챗GPT 같은 그런 기능인데 이 베이직 모드로 놓고는 돈이 안 나가게 이거는 무제한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면 입력한 정보가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바로 어시스턴트는 제 코드를 쫙 분석을 해서 어디에 저장되는지 알려줘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되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아마 데이터베이스로 따로 저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저장된 내용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DB에 저장해달라고 말을 한 적은 없어서 스토리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게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만든 적은 없을 거라서 데이터베이스에는 아마 없을 거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여기도 없을 거고, 어디에 저장될까 잘 모르겠네요. 얘한테 뭐 저장해달라고 하면 되죠 뭐. 그러면은 다시 어시스턴트를 사용을 해도 되고 뭐 에이전트를 써도 되지만 저는 에이전트를 써볼게요. 그러면은 얘한테 에이전트한테 상담 신청 폼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하도록 수정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thinking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구현을 해줘요. 자,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해달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포스트그레 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 SQL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도 하는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뭐 사용을 해서 열심히 파일을 업데이트를 하고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고 뭐 스키마를 푸시하기 위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많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드는 것도 진짜 복잡한 일이에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갔더니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10기가가 부여가 됐고, 그 중에 테이블은 없고 뭐 데이터 눌러봐도 데이터는 아마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이제 곧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얘가 다 해준다라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대요. 이제 워크플로우를 재시작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겠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이 되면은, 요거까지만 실행이 잘 되면은 제가 요거를 실제 배포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URL을 공유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오, 됐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이전트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또 만든다. 근데 체크 포인트를 만들었으니까 또 25센트, 또 400원이 빠져나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만들었는데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그러면 다시 여기에 롤백 히어라는 거를 클릭하면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라는 목적으로 체크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제출을 해볼게요. 상담 신청하기에다가 제가 윤자동 010-1234-1234 이메일 주소 넣고 관심 분야 안녕하세요. 자, 상담 신청하기 했더니 처리 중이래요. 우와, 상담 신청이 성공적으로 접수되었대요. 그러면은 저는 봐야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서 See My Data. 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왔어. 제가 방금 입력한 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졌고 여기 사이트에서 입력하면은 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오는 것까지 다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주세요가 아니라
얘한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메이크 같은 거 배웠잖아요. 메이크의 웹훅 이런 거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러면은 그 웹훅을 메이크로 만든 다음에 얘한테 웹훅 URL을 알려주고 이 웹훅 URL로 전달해줘 이래버리면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는 순간 메이크로 웹훅이 전달되면서 메이크 시나리오가 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뭐 구글 시트에 저장하고 뭐 노션에 저장하고 고객한테 이메일을 발송해주고 문자를 자동 발송해주고 이런 것들도 다 자동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자동화를 하는데 별로 나는 홈페이지 만들 일이 없는데 라고 해서 안 배우지 않아도 돼요. 모든 걸 다 배워두면은 그게 다 연결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를 뉴 탭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면은 여기에는 사이트 주소가 이렇게 나와요. 뭐 이상한 A9968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맨 뒤에 repli.dev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제가 이 사이트가 지금 러닝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스탑을 누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스탑을 누르는 거나 아니면 사이트를 끄면은 이 사이트 주소가 접속이 더 이상 안 돼요. 이렇게 멈춰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하고 있을 때에만 잠깐 접속할 수 있는 임시 사이트예요. 끝에 이렇게 dev로 끝나는 사이트 주소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 페이지를 꺼도 아무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페이지로 배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배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런 한번 다시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콘솔에서 이것저것 뭐 실행을 자기가 알아서 할 겁니다. 런 뭔가 지금 실행되고 있구나. 프리뷰. 네, 열심히 다시 제가 잠깐 멈췄다가 들어갔더니 사이트가 다시 생겼고 아까 그 URL 들어가도 다시 나왔죠. 근데 하지만 이 URL은 임시 URL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디플로이라는 것을 눌러야 됩니다. 자, 디플로이를 누르면은 요 앞에 잠깐 이전으로 가보면은 4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렇게 에이전트를 활용을 했을 때에는 요 오토 스케일 혹은 왼쪽에 있는 리저브드 VM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를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얘를 쓰면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아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보통 추천이 되는데 이게 CPU를 몇 개 할 거냐 램을 몇 개 할 거냐인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되게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이거를 최저로 낮추세요. 그래야만 비용이 그나마 적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다시 처음부터 설정할 거는 디플로이 누르고 에디트 눌러서 제일 밑에 있는 거 제일 최소로 한 거 확인하고 다음 누르고 그리고 나면 여기에 URL을 이제는 repli.dev dev가 아니라 repli.app이라는 URL을 만들 수 있고 여기다가 원하는 URL을 쓸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yjd 그리고 뭐 13579 이렇게 볼까요? 135 정도만 해도 되는구나. 여기에 URL을 쓸 수 있는지가 바로 나오죠. yjd 135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건드릴 거 없어요. 다른 거는 건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URL만 여기에 잘 입력을 했으면 디플로이를 짠 눌러줍니다. 자, 요게 이제 4단계가 있는데요. 프로비전, 빌드, 번들, 프로모트라고 하는 이 4단계를 얘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배포를 다 해요. 저는 버튼 누른 거밖에 없어요. 자, 이 버튼 눌러서 배포하는 과정을 쭉 보면은 지금은 배포하기라고 하는 디플로이 누르고 네, 에디트 눌러서 제일 저렴한 걸로 바꾸고 URL 입력하고 배포 눌러라. 그리고 4단계가 초록색으로 바뀌면 잠시 후에 요거까지 초록색으로 바뀌면은 URL이 짠 생성이 될 겁니다. 자, URL이 짠 생성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 링크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됐다. 짠, 생성이 됐죠? 그러면은 제가 이 URL을 누르면은 와우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이 URL을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만든 홈페이지 배포 URL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접속해 보세요.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접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제일 아래에 있었죠? 제일 아래에 여기에 이렇게 무료 상담 신청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입력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면은 그 입력한 내용들이 저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우와, 벌써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모바일 버전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모바일 버전으로. 우와, 모바일 버전도 되게 깔끔하다. 디자인 너무 이쁜데? 사진만 나중에 내 걸로 바꾸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가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일 밑에 상담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신청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까? 새로 고침. 우와, 벌써 9명 신청을 하셨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우왕 신기해요, 이렇게 평화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게 너무너무 쉬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막 커서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호스팅 업체에 가가지고 뭐 배포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써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루 왼종일 걸립니다, 진짜. 물론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하지만 제가 말한 기준은 전혀 배포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제 다 좋은데 비용이 문제이긴 해요. 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자, 비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비용을 살펴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다시 홈으로 갔을 때 여기 사용량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용량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여기에 제가 그 25달러짜리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사용한 금액이 3.65달러인데요. 방금 다 쓴 건 아니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에이전트를 12번 썼는데 이 에이전트 중에 제가 방금 만든 게 윤 오토메이션 허브라고 해서 에이전트 2번 썼거든요. 여기에 2번 써서 이거는 0.5달러, 그러니까 한 700원 썼고, 어시스턴트 들어가서 어시스턴트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여기 안 나오나 보네요. 이것도 한두 번 써가지고 뭐 얼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배포된 이 디플로이먼트라고 해서 그 배포를 한 달 동안 유지하면은 그 비용이 이제 얼마나 나오는지는 한번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앱스에 들어가면은 만들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레플릿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봤고요. 하나만 더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아까 그냥 심심해서 잠깐 화장실 가기 전에, 아니 화장실에서 얘기한 건데 화장실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냥 주인공 이름을 적으면은 사진을 생성하고 뭐 이름에 어울리는 간단한 소설을 작성해주는 기능, 뭐 이게 끝이에요. 심지어 제미나이 API를 또 사용해서 AI 기능을 활용을 하는 기능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곳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늘을 나는 돼지, 그리고 제너레이트 캐릭터 스토리 했더니 이미지와 스토리를 생성을 하는데 AI를 사용을 해가지고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얘가 하늘을 나는 돼지 이미지를 만들고 만들어졌어요. 너무 귀엽죠? 하늘을 나는 돼지, 그리고 하늘을 나는 돼지 스토리, 하늘을 나는 돼지, 꿀꿀이는 뭉게구름으로 만들어진 섬 이러면서 꿀꿀아 제발 우리 섬을 구해줘 하면서 소설을 막 써줍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만드는 거를 단 한 줄의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제미나이의 AI까지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윤자동.